첫 번째 경기 이제 시타르트 대 위트레드. 자, 일단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드려봤고, 자, 우선 이제 시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12로 이제 8, 9위에 있는 네이베온과 이제 헤이렌벤과는 승점이 같습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마지막 리그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둔다고 하면은 이제 8위까지 올라가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에 좀 진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타르트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이 경기 좀 결과에 좀 따라서 이제 컨퍼런스 리그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가 이제 좀 정해질 수 있는 거의 현재 좀 시타르트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위트 같은 경우에는 3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좀 트벤트 상대로 좀 패배를 하고, 직전 경기 이제 스파르타 상대로는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위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리그 4위로 순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에 대한 그런 좀 동기부여는 크게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양 팀의 그 동기부여 면에서는 좀 차이가 크다. 요 점도 같이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시타르트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경기를 무조건 지금 이기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좀 템포를 좀 끌어올려서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위트레트 역시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들 상대로는 맞불을 놓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굳이 수비적으로 나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기존처럼 공격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가면서 측면 전개를 좀 중심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 한번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제 시타르트나 좀 위트레트 두 팀 다 어느 정도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을 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전반적인 경기력은 위트레트가 더 낫긴 하지만 이제 최근 위트레트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좀 이어갔을 때랑은 달리 현재 좀 페이스가 좀 많이 좀 떨어지면서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 면에서도 좀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가 지금 위트레트 또 이제 정배 사이드를 좀 보기는 좀 생각보다는 좀 리스크가 좀 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위트레트 쪽으로 배당이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 점을 좀 고려해도 지금 위트레트의 그런 정배를 좀 볼만한 메리트는 크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지금 배당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해도 이거는 시타르트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시타르트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타르트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시타르트 프랜승의 2.5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크마르 대 이제 알메로 시티. 자, 일단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페럭과 지금 크라시가 결장 이슈인 상황입니다. 자, 두 팀 다 이제 팀 내 좀 코어 선수인 걸 좀 고려하면은 이런 좀 두 선수의 이제 좀 결장 유무가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좀 알크마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알메로 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4월까지만 해도 긴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흐름이 많이 좀 저조했지만 현재 이제 5월 들어서는 전승 중으로 이제 이전에 비해 흐름이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지금 3경기 연속 3골을 좀 넣는 중으로 폭발적인 득점력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트벤트 상대로 원정에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굉장히 좀 최근 좋았던 그런 페이스를 계속해서 잘 좀 이어가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알메로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시타르트 상대로 무승부를 이제 좀 거두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강등이 좀 확정되었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약간 이제 이번 마지막 리그 경기는 현재 알메로 시티한테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 경기도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현재 알크마르가 홈에서 알메로 시티 상대로는 무난히 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고, 자, 특히 지금 측면에서 지금 오버래핑이 지금 빈번하면서
그런 약간 좀 측면에서 지금 전개가 현재 좀 좋은 거죠. 알크마르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뭐 알크마르가 뭐 알메르시티 상대로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저 측면 위주로 공격을 좀 전개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것도 한번 좀 말씀드려봐요. 자, 게다가 지금 뭐 알크마르의 뭐 측면 전개가 뭐 좋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알메르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뭐 대체로 좀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하고, 그리고 특히 좀 측면에서 좀 돌파를 좀 쉽게 허용한다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비교적 이제 알크마르가 좀 쉽게 좀 측면 돌파를 하면서 좀 컷백을 통한 좀 득점 기회가 종종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이 나타날 만한 팀 역시 좀 알크마르라고 보여진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알메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롱볼 위주의 좀 역습을 좀 통해서 종종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전형적인 좀 강팀 대 좀 약팀의 경기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일단 뭐 현재 지금 뭐 전력, 흐름, 뭐 경기력 모두 지금 알크마르가 더 우세하고, 그리고 지금 동기부여 면에서도 이제 알크마르가 더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제 알크마르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시즌을 잘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알크마르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 그래서 알크마르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 경기는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은 3.5 기준 이제 언업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 알크마르 승, 그리고 핸디론 마인스까지 가져가는 경기, 이렇게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 대 이제 아인토벤. 자, 일단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인토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페피 그리고 스코텐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있는 그죠 호벤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위트레트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저력 있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현재 이제 마지막 리그 경기를 좀 앞두고 이제 리그 11위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뭐 8, 9위에 있는 좀 팀들과는 이제 스파르타와 이제 승점이 단 1점 차밖에 좀 안 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스파르타가 이기게 되면은 9위 이상으로 올라가 이제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좀 클 것으로 봅니다. 네. 물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스파르타가 이긴다고 해도 이제 뭐 진출이 좀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지막 뭐 리그 경기 일단 뭐 무조건 이제 좀 잡아야 되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헤라클레스 상대로 4대1 좀 대승을 좀 거두며 현재 6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약스를 제치고 이제 호벤이 단독 1위에 이제 다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 뭐 흐로닝원 상대로 뭐 후반 막판에 이제 동점골을 좀 허용하면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뒀고, 결국 이제 아약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무승부를 거뒀고 이제 호벤은 이제 승리를 좀 거뒀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호벤이 다시 좀 1위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호벤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좀 거두게 되면은 이제 아약스의 그런 경기 결과와 좀 상관없이 자력으로 이제 리그 우승을 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동기부여가 좀 상당히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이 경기 역시 뭐 호벤이 좀 중원 싸움에서 이제 우를 점하면 비교적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호벤이 이제 침투, 이제 컵백등 다양한 좀 공격 패턴을 좀 통해 계속해서 이제 스파르타의 그런 수비를 좀 두드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뭐 역습 위주로 좀 공격을 좀 풀어가면서 약간 이렇게 좀 기회를 엿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호벤뿐만 아니라 스파르타 역시 좀 이겨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스파르타도 뭐 마냥 좀 수비적으로 좀 나설 수는 없다 보니까 스파르타도 일단 초반엔 좀 버티되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느 정도 좀 라인을 좀 올리면서 좀 더 뭐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 이렇게 너무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후반기에 스파르타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확실히 좀 반등을 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호벤과는 여전히 좀 체급차가 크게 나고 그리고 현재 지금 호벤의 좀 페이스랑 좀 경기력이 굉장히 좀 많이 물이 올랐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지금 이런 고점에 좀 호벤을 스파르타가 좀 저지하기는 좀 많이 좀 버거울 것으로 봐요. 네. 자, 게다가 확실히 지금 이제 호벤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만 이기면은 이제 우승이 이제 확정이 좀 되기 때문에 비교적 더 좀 동기부여도 클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호벤이 뭐 원정이라 해도 지금 뭐 스파르타 상대로 무난히 좀 승리를 거둬서 자력으로 좀 리그 우승을 좀 차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뭐 한두 달 전만 해도 아약스와는 뭐 승점이 최대 9점 차까지 좀 났다 보니까 이번 시즌 뭐 호벤의 좀 리그 우승은 좀 많이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뭐 아약스가 뭐 이렇게까지 좀 크게 좀 무너졌고 그리고 호벤은 뭐 계속해서 좀 이기면서 결국 이제 뭐 아약스를 제치고 1위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고 그리고 지금 뭐 우승도 상당히 지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약간 지금 호벤의 좀 저력을 좀 엿볼 수가 있었던 이번 시즌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네, 뭐 개인적인 좀 사견까지도 말했는데 결론은 네, 본다고 하면은 네, 호벤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해 봤을 때는 아인토벤 승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요 경기 역시 네, 마인 승쪽 보도록 하고 그리고 요 경기는 네,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호벤 승, 마인 승의 3.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렌트포드 대 이제 풀런 경기. 자, 일단 부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풀런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현재 일단 부포 같은 경우에는 4연승 중으로 상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홈에서는 2경기 연속 4골을 좀 기록 중으로 최근 좀 홈에서는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지금 홈에서 득점이 좀 많은 만큼 실점 또한 많은 그 좀 브렌트포드이기 때문에 좀 수비도 뭐 어느 정도 좀 지금 최근에는 원정에 비해 좀 홈에서 더 이제 불안정한 모습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뭐 플런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 지금 1승 4패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근래 뭐 리그 최약체인 사우스햄튼 상대로 이긴 걸 좀 제외하면은 죄다 졌을 정도로 최근 좀 풀럼의 흐름이 좀 많이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현재 좀 페이스가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네,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좀 침투 플레이를 그리고 이제 플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좀 측면 전개를 좀 통해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게다가 이제 지금 두 팀 다 뭐 공격 전환이랑 좀 템포가 좀 빠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한 좀 경기로 좀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브렌트포드도 홈에서 좀 수비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플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홈 원정 상관없이 지금 수비 밸런스가 좀 많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좀 두 팀의 좀 수비까지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도 일단 뭐 현재 지금 흐름, 경기력 모두 지금 브렌트포드가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최근 뭐 공격 퀄리티 또한 브렌트포드가 더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가 이제 화력전 양상으로 좀 이어진다고 해도 브렌트포드가 더 유리한 좀 고지를 좀 점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뭐 이제 양 팀 다 뭐 공격에서 두가 나타내되 그래도 이제 더 이제 우위를 점할 팀은 좀 브렌트포드라고 예상을 해보고 자, 그리고 이제 물론 뭐 두 팀 다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경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현재 지금 흐름이랑 좀 경기력이 더 좋고, 그리고 지금 홈에서 계속해서 좀 연승을 좀 이어가면서 감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그래도 부포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부포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요 경기는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브랜트포드 승에 2.5주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스날 대 이제 뉴캐슬 경기. 자, 우선 아스날 같은 경우는 라이스, 마르티넬리, 하베르츠, 그리고 지금 내 트로사이드, 그리고 메리노, 이제 마갈량이스, 이제 좀 팀버 등이 현재 뭐 결장 및 좀 결장 의심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지금 뭐 공격, 뭐 중원, 뭐 수비 수비 이제 뭐 구분할 거 없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결장 이슈가 큰 그런 좀 아스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뭐 온전한 라인업을 좀 구축하기는 좀 많이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전해드려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엘린토, 그리고 이제 루이스 홀딩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리그에서도 좀처럼 승리를 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좀 긴 부진을 겪고 있는 그저 아스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덧 이제 좀 3위인 좀 뉴캐슬과는 승점이 다 이제 2점 차까지 좀 좁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뉴캐슬이 좀 이기게 된다고 하면은 아스날을 제치고 이제 뉴캐슬이 좀 2위로 지금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3경기 기준 지금 2승 1무로 이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곤 있어요. 그러면서 일단 지금 홈에서는 뭐 계속해서 이제 연승을 좀 거두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그런 좀 홈에서의 좀 좋은 성적이 이제 밑거름이 좀 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챔스권 경쟁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현재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전력 누수가 크고, 그리고 특히 지금 라이스의 상태가 온전치 않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직전 리버풀전에서 이제 메리노가 좀 퇴장을 당해 이제 이번 경기 메리노까지 못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현재 지금 아스날의 좀 중원이 좀 많이 약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손실이 좀 크지만 특히 저 중원에서의 좀 타격도 이제 큰 상태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는 거저 아스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은 뭐 오히려 지금 뭐 뉴캐슬이 좀 중원 싸움에서 오히려 점에 더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 지금 뭐 공격 전개나 뭐 패턴 플레이에서도 이제 뉴캐슬이 더 좋은 모습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뭐 뉴캐슬이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아스날의 좀 최근 흐름이 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것도 크게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전력 누수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아스날이 이제 제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뉴캐슬 상대로 좀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많이 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현재 3경기 연속 뉴캐슬이 좀 이기고 있을 만큼 뉴캐슬이 지금 상성상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매번 이제 뉴캐슬이 지금 아스날 상대로는 대응 전술을 좀 잘 준비하면서 그런 좀 대응 전술이 대체로 효과가 컸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번에도 뉴캐슬이 그래도 좀 대응 전술을 좀 잘 좀 준비하면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약간 뭐 여러 가지 요소를 좀 고려했을 때 뭐 현재 지금 아스날의 정배 사이드를 좀 볼만한 메리트는 이제 뭐 없는 경기다 보니까 저는 영웅이나 승패 본다고 하면은 뉴캐슬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뉴캐슬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만은 뭐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뉴캐슬 프랜스, 어느만은 뭐 굳이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체 대 이제 토리노. 자, 일단 양팀 다 주전 수비수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3달 넘게 지금 승이 없을 정도로 긴 부진을 좀 겪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리그 18위로 강등권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17위 뭐 베네치아와는 승점이 이제 1점 차밖에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잔류를 위해서라면은 이제부터라도 승리가 필요한 거죠 레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포함 남은 이제 잔여 경기 두 경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레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11위로 중위권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남은 잔여 경기 결과가 이제 어떻든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뭐 큰 동기부여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동기부여만 놓고 따지면은 이제 레체가 이제 훨씬 더 뭐 큰 상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레체 입장에서는 이제 이 다음 있을 리그 마지막 경기 상대가 이제 홈 라치오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좀 반드시 좀 잡아야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좀 레체가 좀 초반부터 좀 라인을 올려서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레체가 좀 기존보다도 이제 전방 압박 강도를 더 좀 높일 것으로도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좀 레츠와 달리 이제 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뭐 평소처럼 좀 후방에서부터 천천히 좀 빌드업을 하면서 좀 안정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양 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다소 좀 상반될 수가 있다. 이렇게도 한번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레체가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롱볼 비중이 크면서 이제 높은 크로스나 그리고 중거리 슛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전개를 하다 보니까 공격이 좀 많이 단조로운 편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뭐 현재 뭐 레체로 좀 공격을 좀 봤을 때는 토리노의 좀 밀집 수비를 좀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레체가 뭐 이 경기에서 뭐 적극적으로 좀 공격은 하되 그래도 이제 그런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생각보다는 큰 효과는 좀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좀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뭐 공격적으로 좀 레체가 나선다고 해도 이제 좀 생각보다는 좀 얻을 수 있는 게 좀 없을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라인이 올라가 이제 레체 상대로 토리노가 더 효율적인 공격을 좀 구사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뭐 레체가 더 동기부여가 크다는 점을 좀 제외하면은 토리노에 비해 이제 우세한 부분이 좀 딱히 없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 뭐 1.7대 그런 좀 레체의 좀 정배 사이드를 좀 보는 거는 뭐 배당 대비 뭐 큰 메리트는 좀 없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저는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배당 대비 했을 때 차라리 토리노 프랜승을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싶어서 토리노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이제 토리노 사이드를 좀 보는 거다 보니까 이제 레체의 공격을 좀 잘 틀어 막아서 이제 결과를 좀 낼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토리노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르마 대 이제 나폴리. 자, 우선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좀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핵심 미드필더인 이제 로버트카 같은 경우에는 결장이 상황이다. 요 점도 같이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파라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며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여왔지만 최근에 이제 코모와 엠폴리 상대로 이제 연달아지며 이제 그런 무패 행진이 끊겼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오히려 좀 연패를 좀 거두면서 하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좀 시즌 이제 좀 끝나갈 때쯤 되니까 다시금 흐름이 좀 안 좋아지. 그리고 현재 좀 파르마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16위로 잔류권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는 18위 레체와는 승점이 좀 4점 차가 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연 뭐 잔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그 좀 파르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제노아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발목을 좀 한번 잡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직전 뭐 제노아전에 그런 좀 무승부로 인해서 이제 2위인 이제 인터밀란과는 승점 1점 차까지 좀 좁혀졌습니다.
확실히 이제 직전 경기 그것도 이제 제노아 상대로 홈에서 이제 이겼어야 더 이제 여유롭게 좀 1위를 좀 유지하면서 이제 우승 가능성이 더 커졌을 텐데 직전 경기에서 무승부는 좀 라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뼈아프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원정이라 해도 나폴리가 점유율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높은 볼 점유율 바탕으로 이제 전체적인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자, 그리고 최근 지금 수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좀 파르마인 걸 좀 고려하면은 비교적 지금 뭐 나폴리가 좀 파르마의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긴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갔을 때보다는 이제 수비 조직력이 지금 많이 좀 떨어진 상태고, 그리고 특히 지금 최근에는 수비 뒷공간 허용 빈도가 더 좀 잦았을 만큼 좀 최근 좀 파르마의 그런 좀 뒷공간 허용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에 좀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확실히 좀 양 팀의 그런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좀 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나폴리가 좀 파르마 상대로는 뭐 이제 뭐 공수 방면에서 전부 다 우세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연속 지금 나폴리가 이겼을 만큼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잔여 경기에서 전부 이기지 못하면은 이제 우승을 놓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뭐 나폴리가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계속해서 좀 1위를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동기부여 면에서도 좀 차이가 어느 정도 큰 그런 좀 양 팀이랑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뭐 나폴리가 이제 좀 승리를 좀 거둬서 이제 좀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부진을 좀 만회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나폴리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 본다고 하면은 나폴리 승,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 오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자, 일단은 헤라클레스 대 이제 네이메어. 이거는 그래도 지금 뭐 페이스가 굉장히 좀 좋은 네이메어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역비를 받았다 보니까, 그리고 언어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할게요. 네이메어 프랜스, 언어바 본다고 하면 오바. 자,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대 이제 비아레알. 네, 지금 뭐 바르셀로나는 이미 리그 우승을 확정 지었고,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항전 진출 아직 뭐 이제 순위가 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결과를 좀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동기부여 면에서는 비아레알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지금 전력 누수도 있는 편이죠. 네. 자, 다만 근데 뭐 그거를 좀 감안해도 뭐 현재 비아레알이 바르셀로나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거란 기대는 이제 크게 안 들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그래도 이제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그래도 이제 승리를 좀 장식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그래도 뭐 승패 본다고 하면은 바르셀로나 사이드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뭐 배당적인 측면에서는 뭐 비아레알 쪽으로 이제 좀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현재 뭐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더 높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도 양 팀의 그런 이제 좀 체급차, 뭐 이제 뭐 경기력,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의 그런 좀 시즌 마지막 홈 경기라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바르셀로나 승 쪽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승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승에 언어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렌시아 대 빌바오. 네, 이거는 저는 빌바오 프랜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바는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할게요. 빌바오 프랜스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베로나 대 이제 코모. 자, 확실히 지금 뭐 흐름이랑 경기력 이제 코모가 더 좋고, 그다음 코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5연승을 계속해서 좀 거두고 있을 만큼 긴 연승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뭐 이제 코모 사이드를 좀 보는 게 좀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지금 뭐 코모가 뭐 베로나 상대로
또 이제 원정에서 뭐 손쉬운 좀 승리를 좀 기대하기에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 경기는 뭐 코모가 좀 삽질을 해서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는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본다고 하면은 그냥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한번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코모 햄무알 무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햄무알 무 쪽으로 이렇게 고배당 잡이를 하거나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